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컴알 1, 2급 엑셀 함수 강의예요. 자, 오늘은 제2편입니다. 2편에서는 논리 함수, 텍스트 함수, 날짜, 시간 함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함께 봅시다. 논리 함수라는 말이 나왔죠. 이 논리 함수는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논리적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논리라는 말은 뭡니까?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처럼 엑셀에서의 논리 함수들은 그것이 참이니 거짓이니 이것을 항상 따진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 함수의 대표적인 그 함수는 바로 if인데요. if는 우리 시험 필기, 실기, 그리고 업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자, if 그럼 문법을 볼까요? if 하고 조건식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조건식,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인수 1을 실행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인수 2를 실행하세요. 이게 문법이에요. 됐나요? 자, 바로 밑에 예제를 보면 예를 들어 A의 3번지 값이 있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A 3번지 값이 80점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이상이란 얘기죠? 예.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화면에 좀 표시해주고 80점이 안 되면, 크거나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불합격이란 메시지를 표시해줘라. 이해됩니까? 예. 자,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요. 자, 논리 함수에서 제가 여기 기본 평가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합계가 만점 이상이면 여기에 합격이란 메시지를 표시할 거예요. 만점 이상. 그러면 만점이 안 되면요. 불합격 이 메시지를 표시하려고 해요. 그러면 합계가 여러분 여기 F의 3번지 맞아요? 이 데이터는? 그럼 여러분이 딱 보니까 뭐예요? 만점이 안 되니까 불합격이 표시되면 되겠네. 그걸 엑셀이 이해할 수 있게 치고로 써야 되죠.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if. 그러니까 는 if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대문자로 쓸게요. if. 자, 조건이 뭐예요? F의 3번지 너가 몇 점 이상이요? 제가 내세운 조건 만점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만 이렇게 됐죠? 예, 만 이상이면 쉼표 찍고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럼 이게 만족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옴표 열고 합격.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기 조건을 항상 보세요. value if false 뭐예요? 쉼표 찍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해라. 따옴표 닫고. 자, if 열었던 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죠. 엔터로 마무리. 불합격 나오죠? 그리고 계산이 끝나면 아래로 쭉 핸들링 하면 합격, 불합격이 쭈루루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우리 업무도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고요. 됐죠? 이게 if의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합격 만을 넘으면 만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하고 만이 안 되면 빈칸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쓴다고요? 완벽하게 익히세요. 는 if 그리고요. 가로 열고 합계 점수 이미영 씨의 합계 점수 F3번지가 크거나 같다 만. 그래서요. 쉼표 찍고 이게 참이면 합격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표시하자 그랬죠. 그러려면 따옴표 열고 따옴표 곧바로 닫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이 안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엔터 꽝 하면 어때요? 빈칸 나오죠? 답이에요. 왜? 만이 안 되니까 빈칸. 그리고 아래로 끌면은 어때요? 아, 합격인 것만 합격이라고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었어요. 자, 그럼 if가 일단 이해가 됐으니까 패스. 자, 그 다음 요새 시험 트렌드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if 에러예요.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수 일값이 에러니 이거예요. 에러면 인수 2를 표시해 줘라 이 뜻이에요. 에러요? 그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면 에러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러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에러를 그대로 표시하는 것보다 다른 값으로 좀 고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에러면 0으로 바꿔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에러가 아니면요? 아니면 너 원래 데이터 A3 값 그대로 표시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 A의 3번지쯤에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이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시험을 봤어요. 국어하고 영어하고. 그리고 평균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가불병정으로 쓸게요. 그래서 가불병정무 뭐 이렇게 나오게. 이 정도만 나오게 합시다. 기까지. 그 다음에 갑이 점수가 90점, 뭐 을은 뭐 55점. 근데 병이 그날 일이 있어서 시험을 못 봤어요. 정은 65점, 뭐 무도 시험을 그날 못 봤어요. 아팠대요. 기는 70점, 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갑 영어 점수가 뭐 75점, 을은 100점, 뭐 병 시험 못 봤고요. 정은 뭐 80점, 무 시험 못 봤고요. 기는 55점,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럼 평균 구할 수 있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는 에버리지. 에버리지. 그 다음에 두 과목 범위 맞아요? 갑의 국어 영어 점수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하니까 답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병과 무예요. 병하고 무를 봤더니 이게 바로 에러. 뭐냐면은 너 0으로 나누기 에러야. 어떻게 값이 없는데 평균을 구하지? 에러예요. 이런 에러가 뜨면 어때요?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신뢰성이 안 가죠. 이럴 경우 바로 뭘 쓰란 얘기죠?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는 if error. if error.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 평균 보이죠? 이 점수가 에러냐 이거예요. 이게 에러야? 그래서 에러면 뭐 빵을 표시해. 빵점을 표시해. 가로 닫고. 이게 다예요. 그럼 에러가 아니면요. 그냥 이 값 그대로 표시해. 이 뜻이에요. 엔터 꽝. 어때요? 에러가 아니니까 그 값 그대로 나오죠? 아래로 끌어보니까 어때요? 에러인 애들은 빵점 잘 표시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if 에러. 우리 시험엔 if 에러와 에버리지를 섞어서 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if 에러의 장점이에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트렌드가 좋은 거예요. 알아두면 되고. 낫은 그냥 이 인수값의 반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참이면, 얘가 true면 그것의 반대, 거짓을 말하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는 true를 말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와 같은 함수예요. 사용도는 낮아요. 자, 그런데 비해서 and와 or가 나왔죠. 특히 and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A입니다. 알아둬야 돼요. and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수 1과 인수 2, 이 모든 조건이 참 그러면 결과가 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라는 말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A 3번지의 값이 있는데 그게 80점 이상이고 만족을 해야 되고 B의 3번지 값도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C의 3번지 값도 80점 이상이어야만 참이 되더라. true가 표시된다 이 뜻이에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80이 안 되면 거짓, false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and.
그러면 자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과목이 있잖아요. 예, 두 과목 모두 뭡니까? 60점 이상인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두 과목 모두 60 이상인 경우 자, 어떻게 해요? 는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과목 갑의 국어 점수가 60점 이상 쉼표 찍고 영어 점수 클릭해서 넣어도 60점 이상이니? 이렇게. 그러면 결과 뭐 나와요? 얘는 다 60점 이상이죠. 이러면 true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사실이야. 두 과목 다 60점 이상이야. 이 뜻이에요. 근데 아래로 끌어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60점 이상이 안 되죠. 그래서 false. 얘는 말할 필요 없고 얘는 두 과목 모두 60점 이상이죠. 그래서 true. 근데 얘는 60점 이상이 안 되니까 false. 이해되죠? 이렇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표시하는 게 and 함수예요. 이해되죠? OR은 반대예요. 좀 얘가 좀 꼼꼼한 스타일이면 얘는 설렁설렁한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뭐 다 80점 이상을 맞을 필요가 있나? 우리 중에 어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 되면 그거 true야. 조건 만족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집도 가깝고 그 다음에 달리기 속도도 빨라야 돼. 이러면은 and고 집이 가깝든가 달리기를 못해도 집이 가깝든가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고 집이 멀든가 둘 중에 하나면 된다. OR. 이해되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보함수에 is blank, is error, is err, is number 나오는데요. is number 같은 경우에는 is만 하면 잘 나오는 함수인데요. 얘는 현재 들어있는 그 값이 숫자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이면 참, 숫자가 아니면 거짓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s가 비동사 is를 생각하면 돼요. 뭐뭐이다, 공백이다, 나는 공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공백이면 true. 근데 공백이 아니에요. 그럼 false.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is number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숫자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기시험에선 단편적으로 나오지만 실기에서는 이들 함수가 if와 and가 주로 이제 묶인 상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if의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조건이 이 and로 들어가요. 이 and 함수가 조건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참이면 아까 보셨죠? true면 인수 1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 2가 실행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실기시험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와 관련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ib그룹.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텍스트 함수는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서 깜짝깜짝 놀라세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업무에서도 활용 빈도가 매우 높은 함수예요. 자, 문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함수인데요. left와 right 나오죠. left는 뭐예요? 왼쪽. right는요? 오른쪽. 그러면 어떠한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부터 이 텍스트의 왼쪽부터 몇 개를 읽어서 표시할 거니 이거예요. 즉 문자열의 일부분을 추출하기 위한 함수가 left, right, mid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요.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트패드. 자, 보시면은 이렇게요. 글씨를 좀 크게 키워서요. 자, 이 정도면 보이실 거예요.
그 left라는 건 여러분 무조건 왼쪽이죠. right는 뭐예요? 오른쪽이죠. mid는요? 가운데. 가운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left하고 right는 공식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 만약에 제가 left 곧바로 써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왼쪽에서 요거 세 글자만 내가 화면에 표시하고 싶어요. 요거 세 개만. 이 전체 글자에서 요거 세 개만 쭉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왼쪽에서 이거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 텍스트에서 오른쪽에서 네 글자. 그럼 오른쪽에서 접근하려면 right 함수 써야 되죠? right. 나 오른쪽에서 요거 네 글자 활용 능력이란 글자만 읽어 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요거 텍스트에서 자, 요거 텍스트에서 뭐만? 오른쪽에서 네 글자, 오른쪽에서 네 글자면 요거죠? 이렇게 쓰면 활용 능력만 나오더라 이거예요. 개념 이해되죠? 이게 바로 left와 right. 그럼 mid는 뭐냐면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쪽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이쪽도 눈치를 봐야 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활용이란 글자만 읽어오고 싶어요. 이 전체에서. 그럼 어디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란 요 글자 보이죠? 여기에서 요 가운데 두 글자만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쪽도 눈치 봐야죠. 이쪽도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미드 함수는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쓸 게 좀 많아요. 쉼표를 찍고 항상 이 미드 함수는 왼쪽부터 보게 돼요. 왼쪽 눈치를 봐요. 그럼 내가 이 활용이란 글자를 읽으려면 여기서부터 몇 걸음을 가야 되나? 여기까지. 그럼 여기 왼쪽에서부터 몇 걸음이에요? 하나, 둘, 세 걸음, 그리고 네 번째 걸음에서 활자를 만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앞에서 네 걸음, 네 번째부터, 앞에서부터 네 번째 위치한, 바로 여기죠. 여기 네 번째부터 위치한, 자, 네 번째부터 위치해서 여기서 몇 글자? 요 네 번째, 요 글자부터 몇 개? 두 글자만 읽으면 되죠? 두 글자만 읽어 올래.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미드 함수예요. 그래서 미드는, 처음에 시작 위치,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위치부터, 그로부터 몇 개를 읽을 건지, 요거를 표시해 줘야 돼요. 됐죠? 얘네들보다 인수가 하나 많아요. 시작 위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미드 함수예요. left, right, mid 이해돼요? 예, 그럼 가볍게 자 이해를 해보죠. 여러분 여기 자 텍스트 함수에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러분 요거 생년 요거 두 글자 맨 앞에 두 글자만 가져오려면 뭐 써야 돼요? left 맞아요? 그럼 어디? A의 3번지에서 A의 3번지가 가리키는 내용 중에서 쉼표 찍고 몇 글자요? 왼쪽에서 두 글자만 가져오겠다. 엔터 꽝. 어때요? 오, 잘 나온다. 그쵸? 끌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월은요. 자, 여러분 요거 11월, 9월, 12월, 9월 요거 가져오려면요. 미드 함수 쓰는 거 맞죠? 미드. 그 다음은요. A의 3번지에서 자 쉼표 찍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째? 여기 11월 요거 두 개만 가져오려면 하나 둘 세 번째로 이동해야 되죠. 세 번째부터 몇 개를 가져와야 되죠? 두 개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써야 돼요. 됩니까? 네, 세 번째부터 두 개. 요거 두 개. 됐어요? 엔터 꽝. 아이고 잘 나오네. 그리고 아래로 끌면은 동동동동 답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 1은요, 1. 요 18일, 9일, 19일, 9일, 요거. 라이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는 이쪽입니다. 여기 모조리 이거. 이렇게 읽어오겠다. 이게 라이트고, 얘 중간에 끼어 있죠. 이거 뭐예요? 쓰기 싫어도 미드 쓰세요. 미드. 그리고요. A 3번지에서 어떻게 해요? 몇 번째? 77111. 몇 번째?
다섯 번째부터 몇 개를? 두 개를. 맞아요? 아니, 다섯 번째부터 두 개. 요거 두 개. 다섯 번째부터 하나, 둘. 맞아요? 예, 꽝. 아이고, 나오네요. 아래로 슝슝슝. 이렇게. 됐어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완전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lower와 upper는요, 영문자에서 쓰이는데요. lower는 소문자를 표시하세요. upper는요, 대문자로 바꿔버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빈칸에다가요, 한번 간단하게 써보죠. 플레이리스트 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러면 자 지금 대문자로 썼거든요. 는 upper, lower 소문자로 바꿔야죠. lower 가로 열고 어떤 글자? 요 play라는 글자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소문자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리고 upper를 쓰면 소문자를 다시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래로 끌면 뭐 소문자로 다 바뀌어져 있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프로퍼라는 얘는요, 특이하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하는 게 바로 프로퍼예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구태여 외워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는 프로퍼 가로 열고 요해죠. 플레이 선택해요. 가로 닫고 엔터 꽝 치잖아요. 첫 글자만 대문자 P, 나머지 소문자. 아주 매력적인 함수죠. 예. 이게 프로퍼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퍼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림 나왔어요. 이거 트림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인데요. 그 텍스트가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컴퓨터 활용 능력 여기 앞에 공백이 있고 뒤에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트림 함수에 넣어버리면 양옆에 공백 문자를 제거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공백이 제거된 알맹이 문자만 남게 돼요. 가운데 공백은요? 가운데 공백은 제거 안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제가 쓸게요. 여러분이 사과 이렇게 썼어요. 사과 쓰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칸을 띄었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감을 쓰는데 한 칸 띄고 감, 한 칸 띄고 엔터 꽝. 이렇게 썼어요. 사과, 감.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한 글자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써볼게요. 는 트림 가로 열고 사과를 클릭했어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사과가 똑같이 떠요. 밑으로 끌면 감도 똑같이 떠요. 똑같은 것 같죠, 결과가. 근데 다르다니까요. 자, 얘는 공백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두 글자지만 실제로는 세 글자예요,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alien이라는 거 노란색 보이죠?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alien 함수가 length, 그간 세 글자, 공백이 들어가서 세 글자. 감도 세 글자죠. 왜? 한 칸 띄고 감 한 칸 띄었으니까. 끌어볼게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트림을 이용해서 이걸 구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는 alien 가로 열고 요거 트림으로 이제 공백을 제거한 이에 클릭했어요. 제가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얘는 공백이 제거돼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백이 제거됐다는 얘기는 얘는 하나 이렇게. 그래서 공백을 양옆에 이렇게 쓸모없는 공백들을 제거해주는 애가 바로 트림이고,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게 alien 함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한 것도 없이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replace라는 애가 있어요. replace. 자, 얘는 치환한다,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1의 내용이 컴퓨터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컴퓨터 시험에서
자, 시작 위치. 자, 미드 함수처럼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부터 두 개를, 네 번째 위치부터 두 개면 시험이죠. 요거 두 개를 텍스트 2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럼 요 두 글자를 활용으로 바꿔라. 그럼 답이 뭐가 나와요? 컴퓨터 활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replace.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어떤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의 내용을 똑같은 글자로 바꿔야 할 때 많이 쓰는 함수예요. replace.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value는 문자 모양의 숫자로 바꿔주는 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find는 뭔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ext2 시작 위치에서 text1의 글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 번째 위치하는지 이걸 찾아주는 게 find와 search 함수예요. 그래서 검색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간혹가다 출제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나오는 것이 날짜 시간 함수예요. 날짜 시간 함수는요, 우리 컴활 시험에 쉬우면서도 많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자, 날짜 시간 함수는 year, month, day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요. 자, 제일 먼저 부담이 없는 함수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today와 now가 나오거든요. 이 함수는 today는 뭔 뜻이에요? 오늘, now는요, 지금. 그래서 today는 현재 날짜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고요. now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됩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비나면에 연습을 해보죠. 이렇게 시트를 하나 더 만들고 연습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오늘 날짜 썼어요. 오늘 날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를 쓰면 는 뭐예요? today 썼습니다. today 썼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됐어요? 열고 닫고 엔터를 치면은요, 오늘 날짜가 나와요. 이해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은 는 today란다. now는 지금이라는 뜻이니까 지금이라는 말 안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정보도 들어가는 겁니다. 가로 열고 가로 곧바로 닫아요. 엔터 꽝 하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필두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날짜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year, month, day가 나왔는데요. year는 날짜는 여러분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 월, 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year 함수를 쓰면 이 날짜 값에서 오로지 연도만 읽어 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month는요, 이 날짜에서 월만 읽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날짜에서 일만 읽어 올게요. 그게 바로 day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자, 제가 여기다가 2019년 3월 4일 써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끌었어요. 핸들링 이렇게 날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 연도만 가져올래? 그럼 어떻게 해요? 는 year 이렇게 써서 어떻게 해요? 현재 날짜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연도만 나와요. 그죠? 쭉 끌면은 연도만 나와요. 그 다음에 월만 구하고 싶다. 뭐라고요? 는 month, month, 가로 열고 월. 자, 날짜 데이터 클릭,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월만 나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 일은 뭐라고요? 는 day 가로 열고 해당 날짜 클릭하고 가로 닫으면 날짜만 나오더라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year, month, day. 그 다음에 hour, minutes, second. 이것도 역시 뭐예요? 예, 시간, 분, 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얘는 시를 표시하고 얘는 분을 표시하고 얘는 초를 표시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시, 분, 초. 자,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곧바로 써보죠. 여기. 자, hour. 자, 여기 시간이 나오죠? 여기서, 는 hour. 가로 열고, 이 날짜 데이터 여기에서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클릭하고 가로 닫으면 12시 나오잖아요. 분은요, 는 minute, minute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주면은 분만 찾아서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거예요. 초는 뭐 할 필요 없겠죠.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깨알 같은 애들이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weekday가 나오는데요. 자, weekday는 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요일. 근데 자, 함정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요일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요일이죠. 근데 얘는 그 요일 이름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요일 번호를 표시하게 돼요. 요일 번호요. 예. 요일에 따라 엑셀에서는 번호를 할당하는데요. 보통은 여러분 달력이 혹시 있나요? 예, 달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방에, 여러분 사무실의 달력을. 보면은 한 주의 시작은 뭐부터 됩니까? 예, 썬데이, 일요일부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달력이. 예, 그죠? 그래서 원래 기본값은 일요일이 1번이에요. 요일 번호가. 그리고 토요일이 7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을 주말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월요일이 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타입을 생략한다든가 일을 쓰면은 일요일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입에다 2를 써버리면은 월요일이 1번이고 일요일이 7번이 됩니다. 요거 알아둬야 돼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weekday 2019년 3월 10일 이렇게 되면은 자, 직접 보여드리죠. 생략을 했을 때와 생략하지 않았을 때 보여드리죠. 자,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다 표시할까요? 요일 번호를. 는 weekday 씁시다. 가로 열고 3월 4일을 클릭해 볼게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요일 번호가 2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월요일이란 얘기예요. 요일 번호가 2번이면. 그냥 제가 생략하면 일요일이 1번이라 그랬죠. 3월 4일 확인해 보세요. 월요일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weekday 하고 날짜 데이터 클릭하고 콤마 2 이렇게 찍으면 얘는 1번이 돼요. 월요일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네요. 요일 번호 1, 2, 3, 4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컴활 시험에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 중에 추주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 다음 시리즈 3편에서 찾기 참조 함수에 추주가 있는데 이 추주 함수하고 weekday 함수 있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겹쳐가지고 중첩해서 1이면은 요일 번호가 1이면 월요일, 요일 번호가 2면은 화요일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됐죠? 그런 건 다 ib96.com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느냐.
days360이라는 애가 있죠. 얘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사이에 이 날짜와 이 날짜 사이에 며칠이 흘렀을까요? 이거 계산하는 게 바로 days360이에요. 그래서 2019년 2월 20일이 시작일자, 끝 날짜가 2019년 2월 25일이면 요 사이에 며칠이 흘렀을까요? 이걸 보여주는 게 days360 경과 일수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date 함수가 보이십니까? 예, date 함수는요, 연월일 나오죠. 얘는 평범한 숫자들을, 예, 평범한 숫자들을 각각 연에, 월에, 일에다 넣으면은, 아, 글쎄, 그것이 날짜 데이터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에 여러분이, 2019,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숫자를 썼어요, 제가. 2018, 12, 그 다음에 27. 이렇게 썼어요. 그냥 평범한 숫자예요. 자, 이런 숫자를 는 데이트 가로 열고, 자, 연도에 해당하는 값에 2019를 찍었고요. 쉼표 찍고, 월에 해당하는 곳에 3을 쉼표 찍고, 일에 해당하는 곳에 4를 찍었어요. 됐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니까, 아, 글쎄, 날짜 데이터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해돼요? 예, 또, 자, 요게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데이트 함수예요. 이렇게 끌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데이트. 근데 데이트 함수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며칠 후, 몇 개월 후 이런 경과 일자를 계산할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는 데이트. 자, 이 날짜 2019년 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거 날짜.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건 3을 갖고 오자. 그 다음에 일에 해당하는 거 4를 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날짜를 이제 여러분이 날짜로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걸 날짜로 바꿨을 게 아니라 이 날짜에다가 앞으로 100일 후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는지 화면에 날짜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100일 후. 그럼 100일 후면은 요 F9 보이세요? F9? 네.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100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1이죠. 얘는 연도, 얘는 월, 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100일 후. 만약에 월에다 100을 더하면 100개월 후. 그럼 연에다 100을 더하면 100년 후. 된 거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쳐봅시다. 답이 뭐가 나오나? 그러면 3월 4일 기점으로 100일 후의 날짜는 2019년 6월 12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와, 놀랍죠? 자, 그럼 여러분 요 날짜를 6개월 후로 표시해 볼까요? 는 데이트 어떻게 쓰면 돼요? 연도 쉼표 찍고 월 하고 6개월 후니까 플러스 6을 쓰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쉼표 찍고 여기 1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를 치니까 어때요? 2019년 6월 27일이 이 날짜로부터 6개월 후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빼기는 못해요? 아예 돼요. 아까 플러스 100을 하면 100일 후죠. 마이너스 100을 하면 100일 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00이 아니라 빼기 100 하면 2019년 3월 4일로부터 100일 전 이 날짜 나오잖아요. 아, 6개월 전 하면은 빼기 6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데이터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또 ti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ime. 얘는 데이터하고 똑같아요. 얘는 평범한 평범한 숫자를 모아서 날짜를 만들었듯이 time도 시에 해당하는 숫자, 분에 해당하는 숫자, 초에 해당하는 숫자를
각각 넣으면 시간 데이터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트 밸류가 나오죠. 데이트 밸류는요, 날짜라고 표시되어 있죠. 날짜 값 보이죠? 예, 그래서 텍스트로 표시된 날짜의 1년 번호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숫자로 바꿔서 이제 표시한다는 건데요.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응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제가 작업한 문서를 하나 열어보죠. 이와 같은 문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제품들이 나와 있고 이 제품들이 출시된 연도 월일이 있어요. 그리고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마감일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유통마감일이 현재 날짜와 비교해서 지났으면 할인 대상이 맞다고 여기다가 대상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데이터 함수라든가 그리고 if 함수까지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유통 마감일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는 어떤 함수? 데이트를 써야 되는 거 맞지요? 네, 데이트. 그 다음에 자, 연도에 해당하는 것 출시 연도 쉼표 찍고 월에 해당하는 게 출시월. 일에 해당하는 게 5.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통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표시가 된 거죠. 따라서 여기 월 부분에다 선택해 놓고 더하기 얼마? 6개월 후. 그러면 이날 출시됐는데 여기서 6개월 후가 마감일이 되는 거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니까 어때요? 2019년 3월 5일이 마감일이에요. 그죠? 자,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쭉쭉 끌어보니까 어때요? 마감일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할인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표시해보자. 할인 대상이면 여러분 맞으면은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고 아니면 X 표시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날짜가 유통 마감일이 어때요? 지금 지났어요? 지났죠. 왜? 현재 날짜보다 더 얘가 작으니까. 그죠? 자, 그럼 할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조건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건을 쓰냐면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애는 현재 날짜보다 유통 마감일이 있을 경우 유통 마감일이 현재 날짜보다 더 크면은 할인 대상 아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현재 날짜하고 유통 마감이라고 비교했는데 현재 날짜가 더 커요. 그럼 어때요? 할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날짜가 3월 11일, 마감일이 3월 5일. 얘가 더 커요. 그럼 유통기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의 얘기 맞나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할인 대상이다 해서 동그라미 표시. 그 다음에 할인 대상이 아니면 그냥 빈칸 해두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if 함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건이니까. if는 되게 중요하니까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는, 자, 일단 말로 써볼까요? 는 if, 그 다음은요, 대문자로 쓸까요? if, 그리고요. 네, 현재 날짜를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현재 날짜, 오늘 날짜. 오늘 날짜를 여러분이 막 손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안 되죠. 오늘 날짜 구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today 이렇게 today 함수를 써야죠. today 함수가 쓴 결과 today 함수를 쓰면 오늘 날짜 나오죠. 이 결과가 더 크니 뭐보다 유통 마감일보다 더 크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저의 얘기 맞나요? 네.
그래서요. 더 크면 할인 대상이 되더라. 따옴표 열고 동그라미 표시는 여러분 미음자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은 동그라미가 나와요. 미음 누르자마자 한자 키예요. 이렇게. 그 다음 아니면 공란 표시. 이게 if잖아요. 자, 오늘 하나 건졌나요? 네, if.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써볼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자, 어떻게 써요? 제가 확대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는 함수 이름 뭐? if 가로 열고 그 다음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는 if 쓰고. 네, 맞아요. 바로 현재 유통 마감일. 그죠? 요애랑 오늘 날짜 비교하면 되죠. 오늘 날짜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today. 이렇게 써야 돼요. today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이렇게 쓰면 오늘 날짜 나오는 거 아시죠? 이 날짜가 더 크니 뭐보다? 유통 마감일, 문경사과의 유통 마감일보다. 됐어요? 그래서요. 쉼표 찍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할인 대상이다 이거죠. 따옴표 열고 문자는 따옴표를 하고 숫자는 따옴표 안 해요. 따옴표 열고 미음자 누르고 한자 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선택하고 따옴표 닫고 쉼표 찍고 따옴표 열자마자 닫으면 돼요. 왜? 이거는 할인 대상이 아니면 공란 표시. 됐나요? 가로 닫고. 나는 X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X 표시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얘는 유통 마감일 지났으니까 동그라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끌어보니까 어때요? 와, 얘네 다 지난 날짜엔 할인 대상에 동그라미가 나왔네요. 얘는 아직 남았기 때문에 공란 표시가 된 거고요. 개념 이해되죠? 이렇게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면 응용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바로 우리 필기시험에서도 이렇게 중첩된 결과로 예문을 만드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실기시험에서 그런 중첩된 함수를 써서 결과를 요구하는 게 가장 많은 문제 유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런 단편적인 함수 내용을 좀 더 응용한 그런 내용 공부를 더 하셔야겠죠? 저희 ib96.com에 접속하셔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 과정 한번 수강해 보시면 도움이